대박과 쪽박의 운명이 걸린 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여기 세 남자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골든 타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삼국지. 반갑습니다. 네. 자, 부동산 삼국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또 수다를 떨어주실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계의 뭐 알파고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뭐 굉장히 알파고라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네. 알파고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인공지능 AI 장용석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알파고 하는 곳에 이분이 또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자, 부동산계의 이세돌, 자, 엄태욱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세돌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파고와 이세돌이 또 대국을 펼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좋은 또 대국을 펼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때 알파고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죠. 네. 아주 큰 차이로 이겼죠. 네. 커제로 해드릴까? 마음에 드시는 이세돌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좀 미리 좀 만났었잖아요. 예. 그날 좀 기억나시죠? 저는 사실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보셨는데 사실 이분은 무슨 약장사인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보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뭐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아니, 왜냐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이 덜 깨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셨습니까? 했더니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유쾌한 자리에 있다가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소설을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술이 아니 이러니까 내가 못 믿지, 전문가가 아니고. 이분은 좀 믿음이 가요. 하여튼 뭐 포장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포장을 해요? 포장사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어쨌든 제가 좀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그 중에서도 좀 믿음이 좀 갔던 게 두 분께 제가 좀 질문이 많았잖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어디를 사야 돼요? 뭐 어디 샀는데 여기는 어때요? 막 약간 이런 질문하는데 좀 대답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믿음을 갖고 오늘 녹화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그 믿음이 없었으면 오늘 저 여기 없었어요. 아시죠? 아마 그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황윤희 씨가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MC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작분들이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저도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부동산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 수다거리가 뭐 아주 풍년이에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월간 부동산 1호로 그중에서도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고삐 풀린 강남의 집값 때문에 연초부터 아주 그냥 집값이 미쳤다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치솟는 집값, 답답한 대책입니다. 네. 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이미 선포를 했죠. 작년에 8.2 대책 전에 6.19 대책부터 나와서 9.5 대책까지 3번 연속 나왔잖아요. 그만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이제 반증을 해주는 건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떤 카드든 꺼내겠다고 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카드가.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또 어떤 카드를 꺼낼지. 이 상승 폭이 이제 2008년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던 때인데 이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통계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이후 가장 많이 그렇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강남의 집값이라든가 뭐 재건축의 집값은 또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커져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남 북부인의 발목을 좀 잡겠다고 지금 정책을 막 그냥 강력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리어 이게 강남 집값이 사실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되게 많이 올랐죠. 되게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사람은 많은데 집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원하는 만큼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땅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그 중에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
한마디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 강남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현재. 네. 현재. 네, 용산에 살고 계시고요. 네, 저는 용산 살고 있고요. 네. 강남에서 지금 제일 노린 땅인 청담동에 살고 계신 장영석 씨는 강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용산에 제일 노른자에 지금 역세권을 살고 계신 황희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물귀신 작전 하지 마시고. 예. 아니 일단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네네. 강남은 예전에 중심권이 아니었죠. 신도시 개념이죠. 그렇죠. 신도시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지금의 강남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니, 급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등포의 동쪽으로 해서 영동을 하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살러 가지 않았죠. 그 이유는 그냥 뭐 논밭 산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인프라가 구성이 많이 안 되고 네.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지어놓으니까 그쪽으로 부자들이 다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강남이 된 거죠. 아니, 제 질문은 뭔지 기억 못 하세요? 예. 집값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원인이 뭐냐고요, 네. 원인. 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예. 황희연 씨. 네네. 아니, 사람들 왜 강남을 많이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심리적인 요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좋은 학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좋은 병원들이 있고 그렇죠. 좋은 백화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강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뛰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두 분이 그 요점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좀 많이 없다.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거죠. 원하는 사람은 많다.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네네. 주택은 부족하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여력이 부족한 분들이 무조건 닥치고 강남. 뭐 이런 의견도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거 저도 사실 좀 강남에 한번 아파트 한번 사봐야 되나? 뭐 강남까지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대출이 안 나가요 저는. 예. 강남권에 있으시니까. 네. 아유, 용산이 무슨 강남권입니까? 그건 아니고. 강남 노른자 땅에서 지금 계시는 장영석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같은 뭐 비슷한 곳에 살고. 아니, 예. 닥치고 무조건 강남 입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약 같은 경우 당첨만 되면 대박이다. 로또. 지금 뭐 개포주공 같은 경우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6, 7억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30평대 기준으로. 자고 일어나면 매물이 없으니까 1억 올려도 누가 사는 사람이 나오고. 실제로 강남에서는 그 이후에 집값들이 5, 6억, 6, 7억씩 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수익이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100% 육박하는 분도 많아요. 100%요? 그럼요. 단기간에. 자, 저희가 좀 강남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수치로 좀 짚어주실 수가 있나요? 네. 강남의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 자, 작년에 서초구 반포동에 네. 한강변이죠. 그쪽에 지금 요즘 뜨거운데 그 센트럴 자이라는 아파트가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예. 예, 경쟁률이 510대 1이었습니다. 510대 1.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여태까지 봤던 경쟁률은 거의 뭐 우리가 뭐 2, 3대 1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510대 1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광풍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로또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네요. 그 정도면. 그렇죠. 거의 뭐다 들어가려는다 싶은데. 당첨이 되면 몇 억 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론동에 뭐 DH 자이 같은 경우 이제 뭐 3월 그 청약 지금 예정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무슨 10만 명 청약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0만 명, 뭐 10만 대군도 아니고 1000만 양병설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청약설은 또 야, 조선시대 이후로 이런 설은 또 처음 들어. 여기서 1등 당첨되면 바로 관개토 대왕이 되는 거죠. 대박이야. 아니 근데 믿음이 안 가네. 아니, 맞잖아요. 예. 저도 사실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은 거 4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 뭐 억 단위로 간다 평당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얼마 올랐나요 지금 그럼? 거기는 뭐 모르죠. 거기는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왜냐면 2020년에 입주니까 아직 뭐. 왜 자꾸 집사 아니 관심이 많아요. 예. 저희 재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좀 시대가 됐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예. 저는 15년 동안 보다가 이번에 처음 분양된 거예요. 1주택 그럼 분양 넣고 그럼 다른 데 주택이 또 있으신가 보죠? 아니 전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예. 이 양반들이 무슨 내 뒤를 캐려고 나와. 전세로 위장 전입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미쳤어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이야기인데 이렇게 치솟은 집값이 서울 전체로 좀 옮겨 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염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송파가 꿈틀대고요. 또 송파 이후에는 또 이제 강남과 접근성이 좀 좋은 우리가 일명 좀 이렇게 뭐 인터넷 용어에서 요새 막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이제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뭐 이런 식의 지역들, 마용성 알죠. 마용성 이런 지역들 맞아요, 중심으로 또 이제 광진구 중심으로 네네. 또 양천구 중심으로 덩달아서 가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네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북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종로에 K 아파트 같은 경우, 네네. 예, 거기 같은 경우가 30평대가 10억이 넘어가서,
30평대가요? 강북에 이게 이제 작년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강북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넘었어. 또 흑석동에 모 아파트. 흑석동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맞아. 그 나도 뉴타운도 얼마 있고 전에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입주 시점에 또 1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용석 씨는 좀 뭐 강남 청담동에 사시니까 약간 좀 느낌이 다른 데가 좀 꿈틀꿈틀대면 별로 좋지는 않겠어요? 강남이 더 올라야 되네. 약간 이런 느낌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투자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실거주 개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에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입니까? 네, 1주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 판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네. 다른 질문에 또 기회가 있겠죠, 저한테?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집값 안정화를 자신했던 지금 현재 정부가 좀 예상이 빗나가자 좀 새해 벽두부터 좀 이게 주가 대책 카드를 좀 만지작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4월 1일 날 시행이 되는 이제 바로 이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이긴 합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이주택자가 이제 그 전국에 이제 40개 지역에 이제 조정 지역으로 이제 그 지정을 했는데 네네. 이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주택을 이제 팔 때죠. 네. 그러니까 이주택자는 10포인트 그러니까 10%를 더 가산해서 내야 되고 네네네. 또 3주택자 이상은 이제 고세율에 20%를 추가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다주택자 중과 정책이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이제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6억 뭐 이런 내외니까 6억 좀 넘으니까 6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정도 인상이 되는 건지 그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한 양도세가 한 8,800만 원 이하 과표로 잡았을 때 네네네. 지금 현재 팔면 한 1,300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1,300 한 80만 원대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네. 장기 보유 이제 근데 만약에 좀 더 갖고 있었다면 좀 더 줄었겠지만 네네. 제가 이거 한 3년 정도 갖고 있었을 경우에 근데 이제 이게 4월 1일 이후에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4월 하면 1일은 어떻게 됩니까? 1일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겠죠, 그리고 예. 세율에는 가산되는 거고 네. 이러다 보니까 한 1,380에서 한 2,5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약 1,1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4월 1일 전에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는 1,380만 원이던 게 이제 4월 1일부터는 그렇죠. 다주택자라면 2,5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 한 1,13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더 내는 거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아니 이거 그래도 되게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현실적으로 확 느껴지네요 이게. 예. 세금이 많이 내긴 내죠. 네네네. 근데 양도세라는 게 뭡니까? 하야시네는. 시세 차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서 세금 내는 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남아요. 네. 이 중요 지역은 올라갈 것 같아. 네네. 근데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네. 아니 지방에 있는 거는 괜히 지금 어느 정도 올랐거나 앞으로 오르지 않을 것들은 괜히 가지고 있어봐야 걸리적거려. 그런 것들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머지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잔바리들 좀 쳐내고 메인으로 하나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어떤 정부의 의도대로 큰 효과를 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돌아가진 않죠.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고 예고를 이미 파리 대책 때부터 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안 팔고 있는 배경은 물론 장영수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그런 영향이 대부분일 있겠죠. 건데 네. 또 우리가 과거 정책을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과거에도 노무현 정권 때 이주택자, 예. 삼주택자는 중과세를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렇게 정책을 쓰다가 네네. 이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추락을 좋아지니까. 하니까 다시 이제 완화해갖고 부양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재건축 연한 아까 얘기한 것도 네네. 그게 이제 40년에서 30년으로 줄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도 약간 이런 정책을 써서 부동산 열기가 식었다면은 이 정책을 다시 시도하는 것도 맞는 정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쓸 카드가 없는 거죠. 흔히 말하는 지금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안 쫀다. 그렇죠. 이 안 정도 쫀다 대책, 이거죠. 이 정도 대책이면 우리 버틸만하다. 옛날에 해봤던 거니까. 요거야. 요 정도야. 또 그래. 요번에 이거네. 이제 그래, 이렇게. 안 팔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이제 거고. 뭐 예, 예. 부동산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은 어떤 중심 지역은 오를 것 같다 이런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죠. 요즘에. 그렇죠. 네네네. 뭐 황현희 씨도 뭐 더 알아보고 있고 뭐
뭐 하다못해 황현희 씨도 그러는데 뭐 복분이 들어오죠 하겠습니까? 아니 뭐 물귀신이에요. 뭐 이렇게 자꾸 끌고 들어가요. 예. 어쨌든 이런 뭐 저 같아도 뭐 제가 부동산 뭐 예를 들어 전 다주택자는 아니고 저는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냥 소시민으로서 느껴도 제가 집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거 버티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이게 대책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하나로 이제 좋은 걸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다 집중을 해야 될지 뭐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여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는 걸까요?라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왜 질문이에요.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정말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입지나 이제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입지 그리고 이제 상품 이런 걸 조금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시고 좀 거주하면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은 좀 보유를 하는 측면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약간 좀 유보하는 측면도 좀 많이 좀 권유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주변을 보면 약간 좀 그래도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죠.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네네. 주택임대사업자를 의무화하겠다. 2020년부터.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장기간 8년 이상 중공공임대주택으로 가지고 가면은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보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의 효과도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정말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지금 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빠져나가기보다도 투자를 그냥 지금 해 나가시면서 네네.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다면 뭐 이제 좀 약간 좀 4월 전까지 매각할 수 있는 분들은 매각하라고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좀 이런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4월 1일 전에 양도세가 이제 4월 1일부터 중과가 되니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하는 많더라고요. 분들이 많죠. 꽤 많아요. 예. 근데 되게 약간 그거는 약간 표정 보니까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다. 약간 이런 건가요? 맞아요. 4월 1일이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사실 시장에 매물이 벌써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분양권이 중과된다고 그것도 똑같이 예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분양권 가격이 떨어졌나요? 지금? 그렇진 않죠. 네. 예. 4월 1일 이후에도 네. 결코 그 이후에 그걸 뭐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기다리는 건 네네. 차라리 그냥 지방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분 아주 좋네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돌려서 약간 좀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아니 뭐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정확하게 골든타임을 좀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쏟아져도 네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또 지금 카드 남아 있잖아요. 보유세 카드죠. 네, 예, 보유세 예. 카드. 네네. 또 재건축, 재건축 연한을 다시 늘리는 거 40년으로 이런 카드들이 남아 있어서 그 카드 때는 그래도 강도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거기서 좀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 반대 의견이 뭐냐면 보유세를 올린 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계속 이제 뭐 하면 마지막으로는 보유세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만약에 보유세를 만약에 황현희 씨라면 네네. 지금 1주택자시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지금 얼마 내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집을 이제 구매를 해서 얼마 나오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작년 언제 구매하셨죠? 작년 8월달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걸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내 재산을 밝히는 건데 이 양반 이상한 말이네. 솔직히 아니고 답답하지. 그게 아니고 왜 물어봤냐면 재산 털릴 뻔했네 오늘. 이거 예. 제가 가끔 상담할 때도 좀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네. 이렇게 바로 돈으로 얘기해줘야 좀 알아듣기 쉽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죠. 왜 그러냐면 예. 200만 원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로 한 200만 원 정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얼마를 내면 이 집을 팔을까요?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내는데 네네. 보유세가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기에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양극화, 그러니까 더 격차만 벌리지 않을까. 오히려 보유세조차도. 자, 지금 후속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안이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데 자, 이거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는 그거의 이제 관련 법이죠. 근거 법을 이제 좀 바꿔서 세율 자체를 올리는 거예요. 세율을 올린다. 세율을 올려야 이제 보유세가 인상이 되는 효과가 나니까 네네. 세율을 올리거나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보유세는 재산세나 이제 종부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우리가 이 공시 가격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산정을 해내거든요. 만약에 예. 시세가 3억이었는데 네. 이거의 공시 가격은 2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계산하기 쉽게 네네. 2억에 대한 10%를 원래 매겼던 거죠. 그럼 예. 그럼 그렇게 원래 세금이 2천만 나왔던 원이 거죠.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으로 세제의 어떤 그 세제를 계산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쉽게 있는데 얘기해요. 진짜 어려워 죽겠네요, 네. 이거. 아니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쉽게 얘기해 주세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지방에 땅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방 땅 거의 쓰지도 않아. 물려받았어. 네. 가격 오르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공시지가가 굉장히 세. 세금 엄청 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땅들 많잖아요. 많아요. 지방에.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세제가 그런 어떤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세금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 이 공정시장가액이 주택은 60% 선, 그다음에 토지나 상가 70% 선인데 이거는 국회 통과 없이 어떤 그 시행령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네네. 이걸 좀 올리는 어떤 그 지금 안들이 지금 얘기 중이다. 좀 이렇게 공정가액. 예. 보고 있어요. 자, 과연 강남 집값을 세금으로 잡을 수 있을지 보유세 인상안을 놓고 정부가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자, 이후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얘기는 앞으로 좀 저희가 계속 다뤄야 되는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이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집값은 또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집값 때문에 좀 잠을 좀 설쳐요, 사실. 왜 설치입니까? 왜? 궁금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혼자 살아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살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하루 달라져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 N사이트 그 부동산 거기 들어가가지고 호가가 어떻게 되나라고 좀 살펴보거나. 기분이 좋아서 설치는구나. 뭐 도망갈 수가 없네. 이거. 다 잡아내네. 역시 전문가답네요. 약간 그런 기분은 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4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택 청약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1,000만 원짜리를. 그리고 나서 한 15년 동안 계속 봤습니다. 저는 그 집이 용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걸 어딜 들어갈까 하다가 15년 동안 고민한 끝에 처음으로 용산에다가 이제 분양을 하나 받았습니다. 2020년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를. 그래서 요즘 조마조마하고 약간 좀 앞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게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동향,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더 솔직하게 이렇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일단은 뭐 중진권은 뭐 보합세로 계속 어느 정도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네네네. 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네.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가 지방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좀 처분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방은 더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양극화가 좀 사실상 본격화되는 그런 어떤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서울, 뭐 경기 일산 분당, 네. 그다음에 뭐 과천, 그다음 세종시, 지방은 이제 세종시랑 네. 부산 일부예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부터 해운대 좋아하세요? 아니, 거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네. 네. 거기 아니, 가봐도 거기가 제일 비싸요. 해수욕 좋아하세요? 전 광안리 좋아해요. 비키니 입은 거 좋아하세요? 비키니까지 가면 어떡해요? 야,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들은 네. 정부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외 지역들이 좀 그런 하락세를 보인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이제 좀 보여질 수는 있겠죠. 올해 이제 신규 이제 분양이 근데 또 계속될 전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아무래도 부동산 건설 경기가 좋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좋을 때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잡아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올해도 이제 신규 분양이 계속될 전망인데 이제 올해 총 한 41만 7천 가구 정도 이제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41만 7천 가구요? 41만 7천 가구. 꽤 많이 분양을 하네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 수치가 무려 한 57.7% 정도 증가가 된 수치고 지난 5년 평균 있잖아요. 네네. 평균 한 30만 가구, 30에서 31만 가구 정도 됐었는데 네네. 이것보다 한 11만 가구 정도 더 늘어난 수치예요.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지금 이제 하반기에 수도권 택지 있죠. 네. 동탄이 신도시나 뭐 다산 신도시나 뭐 하남 미사나 뭐 한강 신도시나 이런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네. 이 택지 지구가 하반기에 입주가 많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들의 층 호수 안 좋은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역전세 난이 날 수가 있어요. 역전세. 예. 네. 그러니까 월세 난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약간 좀 그런 전세값은 좀 약간 떨어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안정화되는 약간 이런 네. 황현 씨 뭐 거기 하나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3주택자로 어차피 갈 거. 가셔도 되는 거. 근데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갑시다 우리. 뭐 지방에 하나 서울에 하나 살 수 있다면 뭐 그거 선택에 맡기는 거죠. 자,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런 공급의 역전세에 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뭐 지역을 하나 선정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동탄 이신도시 같은 곳은 실제로 공급 물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35평, 34평, 5평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요즘? 한 1억 3, 4천 해요. 굉장히 싸네요. 그럼 월세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한 2천에 65만 원. 거기 가시죠, 같이. 34평, 5평이. 거기 가서 살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 재건축 연한 그리고 지금 보유세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온다라고 한 대책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집값 잠깐은 안정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단기간이다? 단기간 그거는 정말 단기간이에요. 네. 나중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급이 없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서울은 그냥 꾸준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정부에 뭐 불만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에 거의 뭐 아니 잘 믿을 수 없다. 너무 이거를 네. 너무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공급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네네네.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사지 마세요. 무슨 어린애 어울리듯 뭐 가지고 있는 거 파세요 이런 것만 네네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게 불만 많은 거예요. 예. 저기 황현 씨. 네네네.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이 의견은 말이죠. 엄태웅 씨 본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우리 의견은 아니에요. 예.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 실무에서 보면은 부산, 대구 이런 지방군들이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막 쏩니다. 이런 어떤 청약하는 데나 이런 데. 아예 그냥 뭐 네. 뭐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지도 않고 보지도 그냥, 않아요. 그냥 무조건 네. 그렇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죠, 어떻게 보면. 예. 묻기를 하죠. 시세 묻기- 어떠냐고. 뭐 전화로 묻기를 물어보고. 합니다. 예. 묻지마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건가요? 묻기를 다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 팔 때는 또 오냐? 예. 안 오십니다. 팔 때도 전화 한 통으로 팝니다. 아예 원격 입금 올림픽이에요. 그야말로 올림픽. 동계올림픽 빨리 지금 입금. 철이잖아요. 네. 입금 올림픽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빨리 입금하는 쪽한테 이게 물량이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입금 올림픽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또 유머 감각. 아주 좋습니다. 입금 진짜 올림픽. 여태까지 예. 입금 올림픽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건 제가 봤을 때 신조어를 만드신 것 같아요. 요즘 아주 집값의 이런 아파트 값의 상승 때문에 입금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무주택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걱정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예. 기회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잠깐만요. 예. 기회이기도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도 합니다. 뭐 이런 조심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말은 저희한테 안 조심이라기보다는 통합니다. 예. 네. 어차피 현금 보유가 돼야 이거 되는 약간 부분이 황희정승 같은 멘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네. 정확하게 찝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저 개그맨 앞에서 다른 사람 비용을 하면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거 많은데 말이죠. 예. 황인 씨 유해가 있었군요.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뭐 왜 이러는 걸까요? 예. 많이 있었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 조건, 그다음 대출도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없는 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무주택자여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대출도 많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요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자 기회이긴 하지만 네. 어렵다. 예. 약간 황희정승 어법인데 기획은 하지 마.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럼 저는 아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저 2030 세대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잖아요. 취직도 힘들고 무슨 88만 원 세대에서 요즘 66만 원 세대까지 사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몇 억, 막 10억 넘는 이런 아파트 분양받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다. 좀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요즘에 뭐 그린벨트 풀어서 뭐 신혼부부한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네네네. 뭐 그쪽 쫓아다니고 또 어디 판교 뭐 이런데 그린벨트 풀어서 뭐 택지 주고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니까 무조건 묻지마식 투자. 또 최근에 작년에 원주에 택지 입찰하는데 네. 수천 대 일. 거기 뭐 대학생들까지 가서 뭐 대출을 받아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입니까? 거기는 뭐 네. 그냥 청약금 500만 원만 넣으면 되니까. 입금 올림픽도 시작된 건가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묻지마식 투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데 또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세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세요. 근데 일단 뭐 올해 강남 4구를 일단 계속 뜨거우니까 네. 이쪽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그 이주 물량, 그러니까 이제 이주하는 그 가구 수가 진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 정도.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거는 입주 물량보다 무조건 철거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아니 그럼 강남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약간 동탄이나 이런 약간 미사, 막 약간 이런 지구가 전세는 또 괜찮겠네요. 어떻게 보면 월세나 근데 전세는. 지금 동탄하고 미사는 비교는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그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사는 또 강남 쪽이랑 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강남 4구에 있던 분들이 네네. 보통 그 주변으로 가려고 하죠. 그 딴 데로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집값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 주변부터 전세 가격이 요동을 칠 것이고. 죄송합니다. 저 강남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가면 동산에 사시다가 갑자기 동탄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직장 저는 문제도 일을 서울에서 있잖아요.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전세 가격이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강남에 매매 가격이 살던 올라가겠죠. 전세라도 강남 들어가고 싶었는데 전세도 못 들어가겠네요. 예, 이렇게 많이 보니까. 비싸요. 그러니까요. 자, 이 시점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강남권을 파고들어야 할지 아니면 뭐랄까요? 강남을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연관성을 끊을 수는 없어요. 네네네. 연관성을 끊을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이 아니라면 일단 강남 접근성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남이- 성동, 그렇죠. 성수, 성동구라든가 뭐 약간 아니면 이런. 뭐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네. 이렇게 접근성은 일단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일단 강남 접근성이 좀 좋은데 이제 소형주택 같은 것들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동산 상식은 말이죠. 빌라는 구매하지 말아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상식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빌라도 약간 좀 강남권이라면 노려봐야 된다라고 강남권이라면 노려봐야 되고 네네.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금액이 비슷하면 어디 가시겠어요? 그래도 좀 비슷한 뭐 이거 많이 가까운데- 차이 안 나면 예. 아파트 가시겠죠? 아파트 가겠죠 당연히. 예. 금액이 많이 차이 나면요. 빌라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좀 같이 붙어 있는 데들은 사실 아파트 가격도 못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아니 예를 들자면 네. 강남 삼성동에 네. 그 H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거기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네. 저는 삼성동이 아니잖아요. 청담이죠. 예, 실수했습니다. 예. 술 드시고 오셨나요? 미안합니다. 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거기에 전용 13평 원룸이 네. 얼마 갈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시세는 정확하게 한 7, 8억 하지 않나요? 10억 갑니다. 원룸이. 원룸이요? 네. 그 예를 들자면 그런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아파트에 원룸이 원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네네네. 근데 그게 1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엄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네네. 그런 어떤 비슷한 형태의 어떤 다세대 주택, 네네. 우리가 소형 빌라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런 게 뭐 4억이다 얼마다 하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황혜인 씨는 안 되는 거예요. 사야 돼요? 예?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맹목적인 비난을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시네. 제가 얼마 전에 홍콩을 갔는데 네네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홍콩은 엄청 비싸죠. 예, 홍콩은 뭐 세계적으로 제일 비싼. 거긴 평당 뭐 10억 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던데. 예, 그건 좀 오버고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 좀 중상 정도 아파트 제가 한 10채 정도 보고 왔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로 전용 평수가 24, 5평. 예. 근데 이게 30억, 50억, 80억까지 갑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홍콩이라는 곳이 약간 중국 부자들이 홍콩으로 많이 몰린다면서요? 그러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가보셨어요? 그냥 가보긴 했죠. 예. 마카오? 아니 왜냐면 아파트 가격 올랐잖아요. 마카오 갔다 와야지. 저는 그 과는 아닙니다. 그 과는 저는 아니에요? 그쪽 과는 아니고 저는 이과고 이과는 또 따로 있어요. 예. 뭐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약간 뭐 어쨌든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제 들어올 사람은 제한돼 있고 뭐 이러니까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뛰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도 뭐 아주 시골은 아니고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강남권에 12평, 13평 어우 이런 데 사람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강남에 사신 분이 저기 홍콩에 가가지고 이런 데가 무슨 80억이야? 100억이야? 그러니까 이 환경이 달라지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빌라는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빌라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쪽엔 투자 의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좀 귀가 솔깃솔깃.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게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들어와 보시죠. 일단 그럼.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드렸고 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강남 접근성이 좀 아까 한강 얘기했잖아요. 한강이죠. 강남 뭐니 해도. 접근성이 좋은 네. 한강변 노후주택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그건 투자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불 능력이 그러니까 조금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에 전 대형 평형을 노려라. 우리나라가 그 2006년도에는 어떤 평수를 좋아했는지 아세요? 2006년이면 대형평. 무조건 대형평이에요. 50평, 48평. 근데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다 소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다 소형만 된 거예요. 자, 20평대가 30% 오르면 또 같은 기간에 30평대는 20% 정도 오릅니다. 40평대 10% 올라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올랐던 거지 이 똑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다 하는 건 좀 제 말 들어보세요. 같은 돈이라면은 그 중소형이 약간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투자 상품으로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거지 모든 지역이 대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강변은 몇 평대가 좋을 것 같으세요? 한강변은 20평대가 좋을 것 같으세요? 50평대가 좋죠.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높은 지역의 대형 평형도 충분히 그러니까 아예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틈새 시장도 좀 한번 노려볼 만하다.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강 주변을 떠나서 그냥 단지 내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좀 가격이 들어올랐는데 이렇게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높은 지역의 대형 평형도 충분히 아예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 상품으로서 한 조건은 있죠. 조건은 중대형 위주로 있는 중대형을 공략해야 돼요. 20평, 30평대가 굉장히 많은데 40평대 세대수가 적은데 그거 공략하면 안 좋아요. 사실 그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약간은 갈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남권 내 말고 강남권 외에는 어디가 약간 좀 하나씩 찝어주시죠. 살짝. 강남권에 가까우면서 또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한남 뉴타운이라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남 뉴타운. 저도 알아봤거든요. 한남 뉴타운 쉽게 못 들어가요. 많이 올랐어요. 황인 씨가 많이 알아보는 바람에 5천 1억씩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를 일단 거기 이미 오른 데 찍어주지 마시고 제대로 된 데 찍어주세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뭐 이런데 거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걸리죠. 시멘트 공장 있고 그쪽입니까? 그래서 한강변이죠. 한강변. 거기 완전 한강변이죠. 여기는 이제 강남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지역이고 조금 더 이제 가보면 흑성 뉴타운, 뭐 영등포 신길 뉴타운 또 뭐 방송국 근처에 있는 뭐 수색 증색 뉴타운 이제 청약이나 분양하는 게 주변 시세보다 낮게 지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점제 그 당초가 85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이렇게 늘려버리는 게 그런 이유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뭐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뉴타운을 좀 중점적으로 봐라. 강남권 외에는. 저는 무주택자를 위한 조언을 지금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손이 왜 일로 와요? 아니 뭐 2주택 이렇게 해야죠. 2주택.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남권 외에는 과연 좀 어디에 투자를 저는 좀 올해 좀 뭐 물론 또 좋은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좀 서울 서남권에 있는 뉴타운. 어디죠? 서울 서남권 뉴타운이 3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개인데 그 3개만 좀 압축을 하면 일단 좀 진행이 빠른 흑성 뉴타운,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까지 네, 노량진은 근데 아직 가시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신길이나 흑석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일반 분양 물량도 신길동에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흑석동에도 나올 거예요. 흑석동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흑석동도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을 조금 중앙대 있는 데 아닙니까? 중앙대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쪽이죠. 여기 제가 알아봤어요.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또 연예인도 살아요.
아, 많이 살아요. 저 누구 박모 씨 살아요. 개그맨 박모 씨. 그러니까 신길루타운 쪽은 어때요? 신길루타운은 굉장히 그러니까 영등포를 좀 주목하라고 저는 얘기를 영등포. 영등포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그 영등포 말이죠. 그 KBS에서 그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서울교인가요? 거기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그 항상 상습 정체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 목동 가면서 저쪽 그 네네. 경인 고속도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길 지하화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었던 얘기예요. 그거는 지화 이제 시작됐죠. 아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럼 영등포도 엄청 많이 오르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등포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 가지 호재지만 네네. 이제 정부에서 도시기본 계획을 짤 때 이제 도심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여의도하고 영등포를.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제 금융 중심지로 이제 그 도심으로 성장을 시키겠다고 한 만큼 네네.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영등포 뉴타운 쪽은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씀드리면 철공소들이 있었던 곳이죠. 맞아요. 지금도 영등포 물레동에 많이 가는 이유가 많이 있죠. 예. 철공소 옆에 커피숍이 있어. 맞아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자분들 많이 지금 가잖아요. 아, 그런 지역을 좀 노려봐라라는 말씀. 그렇죠. 아 이거 약간 여기서 내는 의견에 약간 숟가락 쓰고 걷는 거? 아니 그 여자가 많이 가는 지역. 아니 저 여자로 돌리시지 마시고 아니 하나 찍어주세요. 여기 영등포 찍었어요 지금 여기 제대로 약간 핀셋 집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니 자꾸 뉴타운으로 너무 크게 얘기하셨는데 제대로 하나 찍어주세요. 그쪽은 어때요? 여의도 재건축 쪽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의도 재건축도 예. 이제 곧 시작이 되면 여의도도 사실 그 재건축 그렇죠. 그 단지 부촌 아닙니까? 엄청 부촌이죠. 예전에 강남과 여의도는 부촌이었어요. 맞아요. 예.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가 처음 생긴 곳이 여의도랑 이촌동입니다. 네. 왜요? 혹시 어디 부동산 업이세요? 아니 좀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요? 제가 좀 많이 보러 다니고 이럽니다. 예. 신문도 많이 보고. 예. 영등포라고 얘기하신 거고 여기는 약간 여의도 재건축으로 그럼. 아니 그건 지금 본인께서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예. 또 숟가락 하나 얹을까요? 여의도 좋고요. 아니, 들어오시면 들어오세요. 네, 여의도 좋고. 여의도 오케이. 사실은 가장 어떤 그 메가토급 네네. 이 부동산의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네. 교통, 뭐 새 아파트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바로 옆에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적인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마용성 얘기하셨는데 마용성은 네네네. 강남이 뛰니까 비싸서 이 접근성 좋은 곳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심권에 삼성역 근처에 현대자동차 그룹 들어오잖아요. 현대자동차 들어오죠. 네. 예. 그거는요 메가톤급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올라간다. 많이 올랐죠. 지금 뭐 많이 지금 오른 아파트는 지금 3년 동안에 거의 80, 90% 거의 2배 가까이도 오른 아파트도 있어요. 단지들. 아니 근데 잠깐 우리가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우리 멘트 실명제 가야 됩니다. 이거 봐. 아니 나중에 갔는데 뭐 어디가 더 올랐나 그래서 거기에 손도 뭐 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엮는구나. 다시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하네. 네 어쨌든 말이죠. 여의도를 누가 얘기했죠, 근데? 장영석 씨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 드디어 부동산 시장의 골든 타임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말까, 갈아타야 될까 말까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그러셨겠죠. 자, 이제부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부동산 전문 땅꾼들이 여러분의 부동산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시원한 모범 답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죠. 자, 02-6938-2055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938-2055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면요. 자, 오늘 계신 이 두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미 고민을 많이 털어놨는데 아주 뭐 두 분께서 속 시원하게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사례는요. 요거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요건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친구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 얘기지만 이 친구도 역시 현직 방송에 계신 방송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 하나 도착한데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행당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서울숲 자이가 올라오고 있더군요. 행당동이 성수동과 가깝고 커터블 역세권인 왕십역도 있고요. 아직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에 비해서요. 일단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왕십역 쪽은 네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네.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쪽 아파트가 지금 뭐 재개발돼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30평대가 네네. 11억 5천, 12억 가거든요. 분양가 대비 더블이 됐어요. 그럼 거기가 저평가되지 않아. 그래서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 충분하죠. 근데 왕십 뉴타운은 말 그대로 거기도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고 청계천과 가깝다는 그런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는 동대문의 어떤 그 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장사하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의 수요가 좀 있죠, 거기는. 예. 약간 그 동대문 쪽에서 약간 그쪽에서는 좀 새 아파트고 예, 예. 깨끗한 아파트니까. 네네. 예, 그런 장점이 그럼 말씀 있는 약간 거죠. 들어보니까 그 왕십리 뉴타운보다도 약간 행당동이 더 가치는 높다라고 약간 들리는데 그러면 행당동에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정확한 대답을 사실은 또 예. 조심해야 되죠. 아, 지금 조심해야 된다. 많이 올랐잖아요. 아, 갑자기 발을 쓱 빼시네.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성수 행당. 하나, 둘, 셋. 성수. 성수. 예. 아, 성수보다는 약간 좀 예. 떨어졌다. 근데 제가 왜 대답을 해야 되죠? 아, 대답하셨잖아요. 멘트 실명제 가야 됩니다. 예. 자, 여의도 행당동. 하나, 둘, 셋. 행당. 오, 행당. 물론 행당도 네. 신축 아파트들 또 영향을 받겠죠. 강남이 얼어붙으면. 예.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거의 방송 최초로 여의도보다는 행당동을 집어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좀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연에 대해서. 행당동. 사요 말아요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사요 말아요. 사요. 아, 사요입니까? 행당동 그 이제 지금 그쪽에 그 옆에 이제 서울숲 더샵이 있고 서울숲 자이가 올라가고 있고 행당 대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서울숲 자이가 지금 11억, 12억 막 이렇게 돼요. 거기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분양가가 굉장히 쌌죠. 한 4, 5, 5.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정도는 제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억대 정도인가? 7억대 정도인가? 한 4억에서 5억이 올랐다는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첫 번째 강남 접근성, 두 번째 주거 벨트의 연결, 세 번째 그 서울숲의 완성. 이 정도로 평가한다고 보면 아까의 질문에는 사요입니다. 아, 무조건 사요? 근데 예. 저는 제가 바로 어제 네네. 그 젊은 네네. 부부였는데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네. 방송 작가분이었어요, 남자분. 대지가 43평의 단독주택을 샀어요. 망원동에요? 예. 거기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예. 평당 예전에 뭐 3.3제곱미터당 2,200에서 하는데 지금 2,500에서 뭐 거의 3,000까지 얘기를 하니까. 많이 올랐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출이 4억 정도 있고 네. 지금 시세가 9억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자, 여기에 물론 여기 다중주택이나 이런 걸 지어도 좋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다중주택을 짓는 이유가 주차장 문제가 있죠. 네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좀 짓고 대출을 좀 받아서 짓고 네. 그다음에 이 남은 돈으로 강남권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수익을 낼 수 있고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네. 그 나머지 한 몇 억 정도는 강남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원동 얘기.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실제 상담 사례인데 네. 신혼부부였어요. 네. 근데 신혼부부가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전세를 살았던 거예요. 그 자양 4동 쪽에서. 네네. 이게 과거에 이제 노유동이라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전세를 살았었는데 이 동네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한 게 자기가 이 동네 요새 보니까 투자를 한 5, 6천만 원 하나 해놓으면 네. 좀 자기는 10년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하나 사두고 자기가 가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여긴 사도 된다. 대신 네. 꼭 약속 하나만 지켜라. 대신 꼭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투자. 왜 그러냐면 네네. 이 노유동이 예전에 그 오세훈 시장 때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랑 같이 이 자양 유도정비구역이라 그래갖고 한강변 개발을 하려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을 이제 개발 해제가 되면서 네. 사실 지분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도 약간 용산 그 국정무단지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엄청 높았죠. 예전에는 지분값 평당 6, 7천만 원씩 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4천만 원 초중반대 정도 나가는데 근데 여기는 과소 필지가 많고요. 그러니까 땅 모양이 세모 필지가 많고 이 평수가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반듯하게 안 올라가는 거. 반듯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올릴 땅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중장기적으로 하나 해놓으면 정말 그분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괜찮은 투자 상품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사셔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렸던 사연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약간 요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어디 하기가 좀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지금 쉽지 않은데 요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나 강남권을 네네네. 무조건 큰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액 투자도 가능해요. 네? 아니 강남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마무리를 좀 훈훈하게 좀 마음에 좀 하자고요. 걸리셨나 봐요. 네? 예, 마음에 좀 걸리셨나 봐요. 그 강남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게. 안 걸리겠어요. 예, 그러면 근데 예. 근데 네네네. 사실이니까. 네.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금액도 어떻게 보면 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요. 충분히 좋은 투자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 할수 적은 금액으로도. 네네. 자, 어떻게 좀
장 대표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뭐 하여튼 황영희 씨의 상담을 1시간 내내 한 듯한 좀 기분이 들고요. 네. 아, 오늘 돈을 오히려 받고 내가 내 상담을 한 것 근데 같은. 오늘 그 네. 방송이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직설적이네요. 아, 직설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이게 부동산 전문 방송보다 더 전문적이다.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약간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제가 이런 부동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돌려가기 너무합니다. 지금 예. 뭔가 다 털린 듯한 기분이에요. 황윤희 씨한테 홀린 듯한 기분. 약간 영혼이 약간 아니, 틀리시.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고 우리 약간 변하고 던지지 맙시다. 예. 그냥 직구로 이 시청자들에게 직구는 알려드리자고요. 예.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네. 어떻게 달라질까 겁이 나네요. 아, 우리 너무 직구로 좀 날린 거 아닌가? 아, 아닙니다. 그건 그래도 뭐 돌려 얘기하는 것보다 직구가 날 것 같고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어떤 거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구덩이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자, 저희 세 남자와 함께하는 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삼국지예요. 감사합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